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해서 마감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주춤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우지수의 경우에도 장중의 상승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는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왜 하락했느냐, 사실 그 특별한 이유를 딱히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이번 주를 비롯해서 다음 주까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실적 발표를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꽤 많이 올랐다는 좀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와 더불어서 사실 호재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유럽 기금 경기 회복을 위한 안정기금을 또 통과시켰다는 소식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 선물장에서는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41달러를 뛰어넘어서 그동안 계속 뛰어넘지 못했던 41달러를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금값과 은값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21일 미국 3대 지수는 유럽연합의 경기 부양책과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로 문을 닫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장 초반에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이후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시장 전반에 비해서 너무 강했던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항공주도 역시나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이날 유럽연합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우리 돈 1,030조 원을 조성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최대의 쟁점이었던 보조금 부문에서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회원국들은 의견 일치를 봤는데요. 이번 합의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 높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여러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달 안에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신규 부양책이 이달 안에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8월 첫 주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어닝스카우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S&P 500 지수 기업 58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81%가 예상을 웃도는 양호한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이 개장 전에 코카콜라에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2분기 이익을 발표해서 개장 전부터 주가 상승세를 확인했고요.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 역시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고 모든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면서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감 후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장중 27,000선을 터치하기도 했던 다우지수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서 마감을 했죠. 0.6% 올라서 26,84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홀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8% 떨어지면서 168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락했고요.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장 막판에 낙폭을 더욱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17% 소폭 상승해 3,257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3,280선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막판에 오름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여러 가지 요인이 혼재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의 상황은 어땠나요? 자, 먼저 WT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크게 올랐고요. 또 한 가지 의미 있었던 점이 그동안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41달러 선을 크게 훌쩍 뛰어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2% 넘게 올랐고요. 41.7달러에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금값 역시 크게 올랐는데요. 약 1.5%가량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 여파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자 그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 금을 비롯해서 몇 가지 금속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은 가격도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게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은값도 지난 밤 사이로 덩달아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지난 밤사이에 또 한 번 크게 내렸습니다. 0.6% 하락해서 95.21까지 내려간 채 거래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는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0.612%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법무부가 중국 해커 2명이 전 세계 기업들, 특히 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수억 달러의 영업 비밀을 훔쳤고 stealing secret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을 목표로 이 백신 연구 기밀 사항을 노렸다며 기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해커들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의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연방검찰은 해커들이 중국 정부의 가치가 있는 이런 정보들을 해킹하는 정보를 훔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 해커들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중국은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힘겹게 얻어난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끝없는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이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주는 이 부끄러운 국가에 자리했다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이 기소장은 해커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떤 기밀사항을 훔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 당국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시장이 마치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1999년 닷컴 버블과는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 하락을 전망하는 것이 아닌데요. 마치 미친 듯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치 거품이 많이 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정반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친 듯이라고 말을 했던 게 방송상에서 쓰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짐 크레이머가 크레이지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밑에 바로 보시면은 1999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는 절대로 제발 비교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치 요즘에는 스몰캡 종목처럼 거래되고 있다면서 최근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1999년대 이 닷컴 버블과는 전혀 다르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시장이 지금 정말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99년과 비교하는 게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1999년 당시에는 정말 나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시총을 가졌다면 지금 모습을 보면 믿을 수 없이 좋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시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요즘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거품이 마치 꺼질 것처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사실
주식 짐 크레이머는 이와 상반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시총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마치 스몰캡처럼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 네 기업 모두 올해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테슬라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의 S&P 편입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3배 이상 주가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끌었던 테슬라가 S&P 지수로 편입이 된다면 테슬라와 S&P 지수뿐만 아니라 이 지수를 뒤따르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을 것이란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란 그런 분석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우선 4분기 연속 일반 회계 기준 GAAP 흑자를 달성해야 합니다. 현재 이 테슬라는 1분기까지 총 연속 3분기 흑자를 달성한 상황이죠. 월가에서는 다소 이를 두고 다소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우선 테슬라가 흑자 달성으로 시장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여전히 확신한다면서 이번 분기에 흑자가 날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내로 S&P 500 지수로의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룸버그에 따르면 2분기 테슬라의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수 편입과 상관없이 또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한 데 따른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이 부담이 크게 존재한다는 의미라서 거품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죠. 오늘 테슬라의 마감 기준 종가를 보시면 5%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요인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죠. 테슬라는 현지 시간 22일입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S&P 500 지수로의 편입 기대감이 상당해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켓워치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배당이 풍족한 금융주에 투자해야 될 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배당이 풍족한 금융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줄 수 있을 만큼 대차대조표가 건실한 금융주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 일단 지금 금융주의 경우에는 은행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해 보이고 또 은행주는 특성상 경기가 회복될 때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고 이 백신 개발로 인해서 경기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금융주에 투자해도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벨리 글로벌 파이낸셜 서비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금융주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더블에서 혹은 트리플, 그러니까 2배에서 3배가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 금융주나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 4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일단 분기 실적이 좋았던 그런 금융주.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JP모건과 시티그룹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기로 결정했던 그런 기업들. 사실 이번 팬데믹 당시에 배당을 삭감했던 금융주도 있었습니다만 시티그룹이나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죠.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바로 저렴해 보이는 금융주를 꼽았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재 70% 정도밖에 주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마켓워치 기사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은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회복. 이 경기 회복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금융주의 상승도 가능하겠죠. 백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백신이 개발되면서 경기 회복이 된다면 그 경기 회복 기조와 맞춰서 금융주들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와 함께 금융주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